자, 오늘은 완전순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완전순열 혹은 교란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원래 어떤 순열이 있었어. 나열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거를 재배치를 해서 나열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재배치를 할 때 어떤 규칙이 하나 있냐면 원래 자기가 있었던 순서에는 오지 마라 라는 규칙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자, B, A, C, D 이렇게 썼어. 그러면 C하고 D가 원래 자기 자리에 왔잖아?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B, C, A, D 이렇게 되면 그러면 B, C, A는 괜찮은데 D가 자기 자리에 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도 안 돼요 이거야. 그러면 어떤 거냐? B, D, A, C 이렇게 하면 자, 그 어떤 것도 원래 자기 자리에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합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우를 세달라라는 게 완전순열이거든. 그래서 완전순열에는 어떤 식으로 잘 표현이 되냐면 뭐 A, B, C, D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원래 자기가 쓰고 온 모자가 있었다. 그 모자를 소문자 A, B, C, D라 해보자. 그랬을 때 자기 모자가 아닌 모자 쓰고 가는 경우의 수는 뭐 이런 거 알아내라 라는 게 완전순열이야. 아니면 이들이 시험을 봤다. 근데 자기 시험지 아닌 거 채점해봐라.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있겠냐? 뭐 이들이 선물 교환을 하려고 선물을 가져왔다. 자기 선물 아닌 거, 자기가 갖고 온 거 갖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물 교환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겠냐. 자, 이런 것들이 완전 순열인데 완전 순열은 그래서 총 몇 명이 모여서 서로 교환을 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눠지겠지. 근데 이 인원이 적으면 완전 순열 계산이 좀 편해. 근데 인원이 많아지면 계산이 불편해지거든. 그리고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을 때의 완전 순열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예를 들어서 2명이 딱 있었어. 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자기 시험지 아닌 거를 서로 교환해서 채점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라지 A 그리고 라지 B는 사람이고 스몰 a, 스몰 b는 시험지다 라고 했을 때 채점을 하는 방법은 A가 B 거 채점하고 B가 A 거 채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채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거를 A2라고 말해볼게. A2는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게 2명이 있을 때의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야. 그러면 2명은 뭐 엄청 쉬워. 3명이면 어떻게 되냐? A, B, C가 있었어. A가 B 아니면 C 걸 채점하게 되겠지? 그래서 A가 B 거를 채점한다 치자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C는 자기 걸 채점 못 하잖아. 그러니까 C는 무조건 A 거를 채점해야 돼. 그러면 B는 뭐 C 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채점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A가 B가 아니라 C 거를 채점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B는 자기 거 채점 못하니까 A 거를 채점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C는 B 거를 채점해야 될 거야. 그러면 결국은 A가 나 B 채점할래, C 채점할래 고르는 순간 B 걸 채점하면 남아있는 C가 내 걸 채점 못하니 나는 그러면 A 걸 채점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A3는 2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지. 근데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A, B, C, D가 있어. 그래서 A, B, C, D 4개의 시험지가 있었는데 이제 채점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거부터는 세는 게 이제 살짝 불편해지기 시작해. 자, A가 B 거를 선택했다고 해볼게. 근데 그러면 B가 A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는 또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지. 근데 B가 만약에 A 걸 선택하면 C, D도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될 거야. 그런데 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A가 B 거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B가 C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D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D가 자기 걸 선택 못 하잖아. 그러니까 D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A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C가 D 거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둘둘 나눠져서 크로스가 되는 경우랑 이 4명이 전부 다 서로 얽히는 경우랑 이렇게 경우가 나눠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인원수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근데 자, 이 4명 것까지만 그냥 하나하나 경우를 한번 세볼게. 자, 서로 크로스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A가 누구하고 크로스가 될 것인가만 선택을 해주면 예를 들어 B랑 한다. 그러면 C, D는 자동. 예를 들어 C랑 한다. 그러면 또 B, D는 자기네들끼리 자동.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크로스가 되는 경우는 A가 선택하는 순간 끝나니까 총 3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크로스가 되는 경우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얽히는 경우는 자, A가 B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B, C, D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총 3가지 경우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경우를 내가 표현을 한 셈이야.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서로서로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B는 C하고 D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B가 C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거는 C냐 D냐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거잖아. 그러니까 총 6가지 경우 중에 대표적 케이스 하나를 내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D는 나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D는 무조건 A한테 가고 C는 D한테 가겠지. 그래서 총 3 더하기 6 해가지고 9가지의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5명만 돼도 이제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세는 건 굉장히 불편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자, A가 만약에 이제 B를 선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아까처럼 선택받은 B가 A를 선택해주는 경우, 그리고 선택받은 B가 A가 아닌 다른 사람 걸 선택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잖아,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위의 경우에서는 그러면 이 셋은 또 어떻게 할 거냐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아래 경우는 그러면 이 선택받은 C는 또 A를 선택하는 경우, 아니면 다른 D나 E를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카테고리를 너무 많이 나눠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교란순열 카운팅이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되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떤 현명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 하나하나 세려고 하지 말고 일반화를 혹시 할 수는 없을까? 점화식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런데 그 점화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점화식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점화식을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해볼 건데, 굉장히 심플해. 그래서 금방 끝날 거야. 자, 인원을 살짝 늘려볼게. 자, 7명이 있어. 그래서 7명이 각각 시험을 쳤고 그 7명이 서로서로 교환을 해서 채점을 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총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걸 A7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야. A5, A6 얼마인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7명이서 서로서로 자기 시험지 아닌 거 채점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면 A7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애가 H라는 녀석이 들어왔어. 그래서 A8을 구해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A8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점화식을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을 거야. 자, A8에 대한 생각을 할 건데, 새로운 녀석이 왔잖아. 그런데 그 새로운 녀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계산을 끝냈단 말이야. 그거를 A7이라 한다라고 부른단 말이지. 근데 이제 새로운 친구가 왔으니까 이 친구를 껴가지고 다시 누가 누구 걸 채점할지 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새로운 친구가 누군가 걸 고른다고 치자. 자, 예를 들어 G 거를 골랐어. 그러면 G 거를 고를 때 새로운 친구는 총 7개의 선택지가 있었지. A, B, C, D, E, F, G 총 7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G 거를 골랐으니까 여기는 곱하기 7이 필요하겠어. 근데 자,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어떤 친구의 시험지를 골랐을 때 그 선택받은 친구도 새로운 친구 거를 골라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받은 친구가 원래 있던 사람의 어떤 다른 시험지를 고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볼 거야. 나눠볼 건데, 자, 선택받은 친구가 새로운 친구의 시험지를 골라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이 6명만 자기 시험지 아닌 거를 골라서 채점을 하면 되지. 근데 6명이서 자기 거 아닌 거를 골라서 채점하는 경우의 수는 A6으로 표현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총 A6만큼의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새로운 친구가 어떤 한 친구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받은 친구는 새로운 친구의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고 원래 있던 친구 중에 누군가 거를 채점하는 경우의 수도 세봐야지. 근데 그러면 그 경우는 몇 개라고 세면 되는가를 이제 또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만 차분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뭐냐면 A, B, C, D, E, F랑 G가 아직 선택을 해야 돼. 사람은 7명이 남았어. 시험지는 A, B, C, D, E, F랑 H 거를 채점을 해야 돼. 시험지도 근데 7장이 남았어. 그래서 사람 7명, 시험지 7장이 남아서 이제 누구 걸 채점할지 각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A 입장에서 잠깐 보면 A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냐 했을 때 자기 거는 선택 못하지.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선택할 수 있어. B 입장에서 보면 자기 거는 선택 못하지. 그리고 나머지 6장을 또 선택할 수 있지. 근데 이게 C, D, E, F 다 마찬가지야. 근데 자, G 입장도 봐봐. G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 못하냐면 H를 선택 못해. 왜냐면 H 선택할 수 있지. 근데 왜 못해? H 선택하는 경우 위에서 이미 셌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H 선택 안 하는 경우를 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G는 A, B, C, D, E, F 다 선택해도 돼. 근데 H는 선택하면 안 돼. 그러니 이 H를 살짝 이 G 자리에 한번 가져와 볼게. G 자리에 가져오면 H가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여기 A, B, C, D, E, F, G 쪽만 집중을 해서 한번 봐봐. 그러면 사람이 7명이 있고 시험지가 7장이 있어. 근데 A는 자기 거 선택하면 안 돼. B는 자기 거 선택하면 안 돼. C도 자기 거 선택하면 안 돼. 근데 G도 이 H를 선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H를 이 자리에 옮겨놓고 생각하면 그냥 각자 자기 바로 아래에 적혀져 있는 문자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선택하는 거는 괜찮은 거지. 이게 원래 완전 순열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A7이라는 거는 7명이 7장의 시험지가 있는데 자기 거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A7이라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세려고 하는 이 경우의 수가 A7인 거야. 그래서 결국 더하면 이건 A7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지. 그러면 A8이 완성되는 거거든. 자, 이해될까? 그러다 보니 이게 이해된 친구들은 점화식을 바로 쓰면 이해가 될 텐데 점화식이 a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적으면 이게 교란순열의 점화식이 완성돼. 자, 이해가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n을 약간 작은 숫자로 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 자, a, b, c, d가 있어. 그러면 A, B, C, D 4장의 시험지가 있었을 건데 여기서 이 점화식대로 적어 놓으면 n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A4는 3 곱하기 A2 더하기 A3다 이거야.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D가 새로운 학생으로 왔다고 칠게. 근데 이 D가 시험지를 채점해야 되니까 C 거를 선택한 거야. 그러다 보니 C 거를 선택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선택받은 C가 D 거를 선택을 해줬어.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D가 C 거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받은 C가 D가 아니라 A하고 B 중에서 선택한 경우야. 그렇게 해서 세볼 거다 이거야. 근데 첫 번째는 D가 C를 선택했어. 이거는 A, B, C 중에 고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3이 곱해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C가 D 거를 선택을 해주니 그러면 이제 남은 경우의 수는 A하고 B가 서로 자기 거 아닌 거 채점하는 경우의 수만 세면 되잖아. 그게 바로 A2다 이거지.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거지. 자, 근데 오른쪽 경우는 이제 D가 C를 선택했지만 C가 D가 아닌 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C는 D를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이 D를 살짝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생각하면 A는 A 선택 안 해, B는 B 선택 안 해, C는 D 선택 안 해. 그렇게 해서 이 셋이서 서로 시험지를 교환하면서 채점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A3다 라는 거야. A3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두 가지밖에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에 2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9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A4,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9와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썼던 점화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5, 6, 7, 8들을 좀 구해 나가 보면 점화식의 내용이 a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 곱하기 a n 더하기 a n 플러스 1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점화식은 n도 있고 n 플러스 1도 있고 n 플러스 2도 있다 보니까 이 점화식을 보면 약간 헷갈려. 그래서 이 점화식을 위치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점화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자, n에다가 2를 넣으면 A4는 3 곱하기 A2 더하기 A3다 라는 거잖아. n에다가 3을 넣으면 A5는 4 곱하기 A3 더하기 A4다 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식을 여기에서 잠깐 볼게. A2랑 A3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한 거야. 자, 요거 두 개 더하고가 여기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 번호가 여기 있잖아. 그걸 더하면 바로 밑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 더해서 얘 곱해줘. 그 다음에 밑에 거 봐봐. A3, A4 더해서 4 곱할 거야. 자, A3랑 A4 더해서 4 곱할 거야. 그러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1하고 2 더해서 얘 곱하면 9 맞지? 2하고 9 더해서 11인데 얘 곱하면 44잖아. 그래서 44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9하고 44 더하면 53이지. 그거랑 5 곱하면 A6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65가 되겠지. 그 다음에 44랑 265 더하면 309겠다. 그거랑 6 곱하면 바로 여기 있는 숫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854가 되겠지. 1854. 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점화식을 가지고서 찾으면 되게 쉬운데 실제로 숫자를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잖아. 그러니까 7명을 그려놓고서 자기 시험지 아닌 거 채점하는 경우의 수를 다 세보자 라면 1854를 세야 되는데 그거 어느 세월에 세겠냐고. 그러니까 점화식을 정리해 놓으면 완전순열을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점화식이라는 게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살짝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한번 유도해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 얻는 것도 많고 그리고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니까 점화식이 이런 데 매력이 있는 거지.